네. 오늘을 저희가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미동맹과 또 그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 이들이 어떠한 그 방해를 하고 또 전략들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도 우리가 어,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담대하게 또 이 대적들을 음,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어,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말씀으로써 또 저희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시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이렇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음,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한미 동맹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중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기사는 아니고 아마 이게 카네기 재단에 어, 발표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청민이라는 분이 지금 한국에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좀 현실과 너무 예, 딱 맞는 그런 제목에 있어서 한번 번역을 해서 한번 요새 번역이 구글에서 대충 대략적인 번역을 잘 해주니까요. 해보면은 이게 어? 예. 이 서울이 서울의 그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중간에 끼어도 예, 남한과 또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경쟁 구도 가운데서 슬금슬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가운데 또 다른 저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내용 같기도 한데 과연 진정한 강대국이 뭐냐? 과연 대한민국은 그렇게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이런 약한 약소국이냐? 이런 뭐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미동맹은 우리가 수없이 나눠왔듯이 이런 경쟁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가 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것이 이렇게 발효가 되고 난 뒤에는 그동안에 특히 동북아 지역 아시아 국가에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진행되었던 그런 전쟁이 멎었죠. 물론 작은 국제적 도발은 있고 국제적 전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고는 그래 큰 전쟁은 사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한미동맹 이것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안정적인 다스처의 역할을 하고 왔던 거죠. 또한 직접적으로는 이 북한 어, 이 도발을 억제하고 또 어, 지역 내에 그 번영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이렇게 나눴지만 이 중국도 또 한국도 그 일본도 심지어 멀리 있는 미국조차도 이 한미 동맹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한미 동맹이 맺어진 이후로는 이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 한미 동맹의 출발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전쟁을 통해서 공동의 희생으로 정말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안보 파트너십으로 이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런 구호 위주의 파트너십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경제 협력, 기술 발전까지도 옹호하는 그런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미국조차도 그 핵억지력을 포함해서 그 철통 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이 소위 그런 적대국들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그냥 가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그 라인에서는, 특히 중국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동북아 이 지역 내에 어떤 미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세력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환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오고 있고, 특히 자꾸 한국을,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들이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점을 가진 그런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주한미군, 요즘 또 주한미군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트리브와이어가 뭐냐면 전장에서나 이런 데 철조망 같이 생긴 덫을 얘기합니다. 거기 걸리면 하여튼 저절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덫 같은 부비 트랩 같은 건데 이 중국과 북한 이 대규모 공격 시에 그 미군 개입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미동맹 가운데 있는 그 주한미군이죠. 또한 이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의 이 현대전에 와서는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작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이 이 주둔하고 이들이 약간 트리와이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이 한미동맹이 이 주변 나라에 대한 그 억지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이런 주한미군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군사적인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번영의 핵심의 축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그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이 한미 상호 방어 조약으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 극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도태평양 그리고 이제 나토로 대표되는 그런 유로 대서양 간의 그 연결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위협은 이제는 단순한 국지가 아닌 어, 세계적인 전 글로벌한 그런 무역 공급망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한미동맹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 크링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이 연합해서 그 축을 만들고 있는 그런 반 자유민주주의 라인의 그런 민주주의 동맹 네트워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북한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 좀 더 굉장히 알게 모르게 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적대감을 갖는 원인은 이 한미동맹 자체가 중국 자국적 그런 자국의 그 전략적이 그리고 지역적 야망에 대한 이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 중국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어떤 좀 굉장히 천박한 나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동북아에서는 굉장히 패권을 가진 강대국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강대국들이 이런 동북아시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은 미국의 어떤 그 동북아에 대한 헤게모니, 특히 자기네들이 그 봉쇄라고 생각하는 중국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부터 뿌리 깊은 그런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 그리고 전략적 우려 때문에 한반도 자체를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국의 어떤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작전 그리고 군사적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그런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 중국은 이 대만에 대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자기네들이 그 큰 덩어리를 가지고 그 양안에 있는 그 대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안절부절이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이 한미동맹이 이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에 이렇게 통합되어 가지고 중국의 어떤 패권주의를 직접적인 전략적 표의로 해석을 해오는 거죠. 대만까지도 이 한미동맹이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임무 확장, 대만까지도 이 중국에게서는 아주 긴급하고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을 비롯한 미국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핵 문제죠. 핵무기.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맞닿아 있는 이 한반도에서 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중국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핵 확전 가능성도 걱정이 되고 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대한민국이나 북한에서 이런 대규모 난민이 생겨서 자기 나라로 들어올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중국이 어 사실 북한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런 안전을 어느 정도 방패막이 해주는 또한 중국으로서 좀 존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어떤 공세의 개념을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원인은 특징은 어 자꾸 이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이나 국경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이것을 자꾸 방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아까 대만 얘기도 했지만 미국이 이런 한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가지고 대만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병력 투입을 막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 중국은 미국의 행동들을 이렇게 욕하는 거죠. 비합법화하고 또 적대적으로 묘사를 하고 한미동맹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한미동맹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은 뭐 난리가 아니고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인데 사실 그 중국은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 시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자극하게 되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뭐 한두 건이 아니죠. 예,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경제적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장 교란을 가지고 위협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중국이 그런 계획 경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 글로벌한 그런 시장 경제에서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온 것도 사실이죠. 특히 이제 관세 정쟁에 있어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그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정쟁을 하면은 세계 경제가 많이 출렁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드 때 우리 롯데는 정말로 큰 손해를 보고 철수를 했죠. 이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반 한미동맹에 대한 그 경제적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드 사태로서 자기네들이 그 2차적인 세컨드리의 어떤 그 개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어떤 정치가들이나 미국의 정치가들이 이런 좀 중국의 불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세컨드리 게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잘 쓰는 것이 이런 회색 지대 전술입니다. 회색 지대 전술.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서해 분쟁 지역의 철구조물.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고 하는데 뭐 다 알죠.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거는 영토 문제를 가지고 슬금슬금 이게 공격해오는 중국의 야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색 전제 시대 전술을 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떠보는 시험대 역할도 하고 또 약화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살라미 전술입니다. 이 살라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소세지죠. 굉장히 얇게 썰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조금씩 먹게 되는 건데 이 살라미 전술은 협상에서 한꺼번에 포괄적인 목표를 한 방에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이슈를 부분별로 세세하게 하나씩 나눠 가지고 그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내는 그런 전술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걸 계속 핵 무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진행 단계를 슬쩍슬쩍 보여줌으로써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북한이 많은 것을 받아냈죠. 이 아주 요거 이제 조금 야비하지만 자기네들 봐서는 굉장히 현명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살라미 전술을 해가지고 이런 군사시설, 실제로는 군사시설인데 비군사시설이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취하고 온 것이죠. 또한 그 중국도 나름 자기네들이 어, 제3세계를 특히 이용해가지고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균형 외교를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지금도 바로 그런 거죠. 이 이재명이 같은 정권이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많이 공을 들여온 그 결과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기울지 않고 자기네들을 기울게 했던 그런 것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자기네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최근에는 이제 비자도 다 풀므로 비자 면제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도 하고 있고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뢰 때 많이 이용했죠. 아까처럼 경제적 압력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이익도 얻고 또 한국에 있어서 이런 반발도 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크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정보 통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국의 어떤 행동을 우호적으로 묘사하거나 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그런 북한에 대해서 나쁜 그 기사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자국의 행동을 무조건 하고 우회적으로 묘사하거나 또 비판하는 것을 일축해 버립니다. 이걸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한미동맹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같이 이렇게 내부 분열을 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끊임없이 이런 정보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이 길게 보면은 한미동맹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그런 소프트 파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북한도 중국을 따라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거짓 알레르기 반응이죠. 왜냐하면 북한의 절대적인 그 위협의 인식의 근원은 정권 생존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래 크게 목소리를 크게 내도 결국은 그런 공산당 정권의 어,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지만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위주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북한의 조건 그리고 한미동맹을 보면은 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한미동맹이 자기네들이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그 대표적인 것은 핵무기로서 미국의 어떤 그, 그 힘을, 장악력을 억제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를 이제 통해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한미동맹을 종식하고 이게 중요하죠. 북한 자국 조건에 따른 통일 국가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생각은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들 북한 자국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건 적과 통일인 거죠. 그리고 이 북한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미국을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세력으로서 일관되게 묘사를 합니다. 특히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에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제일 잘 쓰는 게 자주통일, 우리끼리, 우리 잘 알죠. 이게 뭐, 이게 바로 뭐 진짜로 우리끼리 하자 이거보다도 미국이 손 떼라는 거죠.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 있는 이런 좌파 공산주의자들, 이 당국가 세력들이 요 자주 우리끼리 이거 뭐 놓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통일 비전의 그 본질은 화해나 통합이 아니죠. 적화, 흡수와 이념적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존재와 강점이 되는 그럼 이것이 그 평양에 있어서는 북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핵심 정체성과 정당성에 대한 내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핵이 필요한 것이고요. 북한이 가지는 핵무기의 두 가지 핵심은 계속 반복되지만 북한 정권 생존 보장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인민의 뭐 어떤 그런 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국이 한미동맹 종식 및 미국의 확장 그 동북아에 또는 북한에 대한 그 확장 억지력을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이 전략적 강압적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할 의지가 있는 국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왜냐면 핵무기 자체가 그런 참 대표적인 비대칭 군사 어,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군사 교리에도 공격적인 핵무기를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군사 교리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림으로써 다른 핵을 가진 국가들이 특히 미국이 자기네들을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착각들이 개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북한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 단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핵 개발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더라도 자기네들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성능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발도 계속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우리는 그런 핵무기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자국의 목표 달성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런 핵무기를 통해서 도발하는 것이 한편으로 정반대 효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도 자기네들이 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핵무기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이 조금씩 더 꺼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 하지만 실제를 많이 사용하면은 현 정권은 이제 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핵을 자꾸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또 다른 재래식 도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재래식 도발도 실제적으로 함으로써 뭐 연평도 해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울의 불바다 얘기 이런 걸 계속 하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자기네들이 어떤 무제한 전쟁 전술을 한다는 이제 그런
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그런 군사적 개혁을 넘어서서 다른 정교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아주 미묘하게 약화시키고 지역 세력 균형을 자국에게 중국이죠.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전입니다. 이런 중국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공작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영향을 끼칠 공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중국이나 공산당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을 무조건 억압하고요. 또 중국을 벗어나 해외에 있는 중국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감시합니다. 즉, 중국이 존재하는 나라에 점점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실제로 디아스포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조선족, 중국, 이런 심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친중국 정서를 조성하게 만들고 중국 공산당 친화적인 지도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그래서 저는 그런 각 나라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중국인 공동체를 통합하겠다. 꿈도 야무지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야비한 공격 중에 하나가 엘리트 포획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총잡부의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 내 주요 인사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중국이 이게 부각하도록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자꾸자꾸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내 정치 분열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뭐 자기네들이 계속 한국 전쟁 종전, 종전선언, 이런 걸 자기네들로 주장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적대 세력들한테도 끝까지 이런 걸 얘기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작전을 통해 가지고 미군 철수 요구를 하기 위한 자꾸 미군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 반대되는 얘기들을 자꾸 쏟아져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허위 정보 캠페인은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자꾸 이제 미국이나 동맹국가에 대한 나쁜 캠페인을 하는 거죠. 글로벌 정보 환경 재편 및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심기 위해서 중국이 쏟아붓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 광범위한 정부 조직 그리고 반국가 행위자 네트워크 이 우리나라의 이게 대표적인 그런 게 있죠. 선제 및 허위 정보를 계속 유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매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중국 정부가 실제로 만든 그런 콘텐츠 출처를 사실은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출처에 계속 시켜서 실제로 중국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정책을 제3세계를 통해서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영 매체나 비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를 전복시켜서 조작된 여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국영 매체라는 것은 중국 국영 매체가 아닙니다. 그 세탁 대상에 있는 그 현지의 국영 매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방송 장악해가지고 자꾸자꾸 친중국, 안미국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작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뭐 공격적 기사들을 갖다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서방 언론의 중국 작전 폭로 보도를 가짜 뉴스다, 선전이다 이렇게 일축해버립니다. 실제로 중국 내도 마찬가지죠. 중국 내에 뭐 미디어를 장악하는 건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자기네가 디아스포라를 이용해서 그 현지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통제된 그런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예, 또 중국 내에서도 민감한 결정에 대한 보도도 억압하듯이 그런 장악된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보세요. 방송이 장악되니까 뭐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캠페인, 그들이 하는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그런 대중의 어떤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또 중국에 대한 그런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제일 이제 요즘 중요한 것이 중국이 스파이 활동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ATP, Advanced Persistent Threat라는 것인데 중국이요 이런 직접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라 비군사 작전 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국가 지원을 한다 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표적화된 캠페인.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볼트 타이푼, 솔 타이푼, 크러쉬 디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나쁜 스파이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대국, 그들이 생각하는 적대국, 핵심 인프라에 침투하고 또 데이터도 또 훔치고 이런 심지어는 민간인까지도 전부 다 감독하고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심지어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까지도 다 침투합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통신사 공격 사례를 보면은 이 레드맨션이라고 하는 이 ATP 그룹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에 해가지고 이번에 난리가 났었죠, 그죠? 이 악성 코드 배포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고객을 유출하는 사건이 바로 중국이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부정선거에도 굉장히 이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메일 시스템 또는 전자파일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해가지고 다양한 국가의 그런 IP 주소를 통해서 어, 비대칭을 아웃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거나 정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통신망 또는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A라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A-라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비대칭 라우팅을 하면은 우리가 A라는 데이터를 넣고 A-를 요구하면은 중국이 B라는 결과를 갖다가 어 이렇게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모든 그 네트워크를 조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거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렇게 선거 시스템이라든지 군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파장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부정선거로서. 또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북한은 일상적인 군사적 도발을 많이 하죠. 왜? 아까 그 비대칭 핵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래식 무기의 어떤 공격을 하는 그런 빌미를 삼는 거죠. 지렛대를 삼는 거죠. 탄도미사일 실험, 핵무장 이걸 포함해가지고 이 북한은 이 핵무기를 자의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점차 강압적 목표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또 표현도 이제는 당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북미동맹을 분리하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네들 뭐 목표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본격적인 핵무기라는 사용을 이제 교리로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핵무기로서 이제 자신들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이제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외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국 해안에서 그 EMP는 이제 전자기파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격도 이제 계속 위협하고 미군 철수이 만약에 없을 시 미국 도시에 대한 핵 공격도 하겠다 이런 뭐 얘기들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어, 여러 가지 공격을 하게 되고 특히 요 서울 및 교외 지역에 타격 가능한 장거리 포병을 이 휴전선 근처에 전진 배치를 하고 또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운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핵무기 개발과 함께 병행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핵 그림자죠. 이게 북한을 북한이 쓰고 있는 거죠. 핵 능력 사용 위협을 과시해가지고 상대국의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래도 북한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런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한미동맹의 대응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핵무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 생존에도 이용하고요. 또 재래식 도발에 나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한 환경도 조성하고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또
보복을 또 막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핵무기를 쏘는 것보다도 핵을 이용해서 계속 공포 조장하고 또 미국을 이렇게 나쁜 악의 축으로 계속 묘사함으로써 나쁘게 표현을 하고 또 북한 주도의 통일을 요구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포스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미사일을 날리게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이제 타격하는 그런 음, 그, 뭐 장면도 내보내기도 하고 또 때에서는 또 이렇게 김여정 같은 사람 또 이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나쁜 말을 쓰지만 어떨 때는 또 어조도 조절하고 또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미국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즘 이 북한이 나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교회가 북한에 갖다 준 돈으로 이런 훌륭한 IT 기술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미국 기업에 사기성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 사실은 이게 그 얘기도 고용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기반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를 빼내고 또 정권을 위해서 이런 불법 수입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랩톱 농장이라는 걸 이번에 제가 처음 봤는데 하여튼 도난 위조 신원을 사용해서 위장 회사를 많이 설립하는 겁니다. 이 랩톱 회사 뭐냐면 이게 헤럴드 경제하고 매일 경제에 나온 그 기사들인데요.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북한의 미국 기업의 원격 위장 취업에서 연봉을 사업합니다.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 실제로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기도 근무하는데 어, 이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원격 근무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실제로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중국 등에서 일하면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은 미국 내에서 작동하도록 해놓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걸 미국,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걸 아까 그 라우팅, 비대칭 라우팅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실제로는 중국이나 북한 내에서 이 사이버 세계에서 이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돈을 주고 우리나라 나쁜 정치인들처럼 이런 미국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런 집에 노트북을 여러 수십 대 수백 대를 설치해 놓고 그런 사이버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랩톱 농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나 이번에 이걸 처음 제가 봤는데 야, 참 정말 대단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이제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반대 세력들의 국가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국가 기반 시설에 이런 해킹을 많이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피어 피싱이라고 북한에서 만든 둠스키 그룹 같은 북한 해커들이 스피어 피싱은 이게 이제 우리 가을의 전설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면 낚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문서와 민감한 문서를 철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빼내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개인이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국회 통일부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정부 기관이나 이런 기업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부 다 이 대포 IP 도난당한 신원, 예장회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북한에서 했든지 중국에서 했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묘하게 그런 작전들을 우리가 준 돈으로 그런 요원들을 키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런 크링크라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들은 반서방 세계 그룹들이죠. 불가분의 관계. 이게 중국과 북한의 한미 동맹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고, 이 뭐 목표는 뻔한 것이고요. 이 크림크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대적 협력을 하는 것이죠. 이들도 이제 우리 2차 대전 이후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때 쭉 힘을 합해가지고 한서방 국가의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힘을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분열된 한국으로부터 2차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한국 또 한반도에 대한 그런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적들이 협력을 함으로써 이 한국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전략적 이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결국적으로는 북한은 이 미국 해고상과 한반도 주둔 미군 종식을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상호 같이 이제 방해 전략 상호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북한의 전복적 지렛대는 한반도를 미중 전략 경쟁의 단첨선으로 만들려는 방법의 목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를 가지고 중국으로 봐서는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그 북한도 중국이 이용을 합니다. 북한 중권 유지를 위해서 중국은 중요한 석유 공급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얼마든지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예,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그런 나쁜 작전들을 이들은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비난에 대해서 역비난을 가해가지고 신뢰도 떨어뜨리고 또 진실을 밝히는 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거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이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자, 동맹마찰을 잘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균열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 한미 동맹에 반대되는 나쁜 요소들을 자꾸 부각시킴으로써 분열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링크, 이게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에 있어 한반도는 어쨌든 이 단청성 개념, 이 단순히 한반도 지역이 분쟁 지역이 아니라 그런 이 크링크로 대표되는 이런 어, 세력들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어떤 그런 글로벌 이념 경쟁의 중요한 전쟁으로서 역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한반도 문제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이런 개념들을 좀 해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우스운 것은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영원한 적과 동지는 없다 생각하는데, 요즘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게 좀 틀립니다. 어, 중국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북한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까 그것처럼 이 완충 지역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진핑은 북한과의 관계를 혈맹해서 그냥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조금 격화시키는 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에 의해서 한편으로 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뭐 신뢰도 좀 떨어지고, 예. 이런 점들이 또 우리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는 그런 한미동맹이 이란 차이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조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미동맹의 회복력, 뭐 중국이나 북한이 어찌하든지 간에 어, 한국이나 미국은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또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 억제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국방부는 한국 방해에 대한 철통 가능 공략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요, 어, 사람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동맹은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고요. 또 군사훈련도 계속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더욱 많이 보는데 미국 전략자산들이 계속 뭐 실제로 눈으로 보이죠. 폭격기가 뭐 심지어 그게 B2인가요? 그게 가오리 같이 생긴 그런 미국 폭격기도 날아오고 이런 걸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중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적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우리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 내용도 뒤에 그 어떤 어, 주한미군 전 주한미군 어, 전략안보실장이 이렇게 했던 그 내용에서 좀 가져온 건데 중국 방해에 대한 취약성 그때 감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국방산업 전반의 핵심 부품 중국에서 벗어나야 되고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 전략적 수출을 통제하거나 조율해야 된다. 민간에 무조건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 정말 산업 스파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AI 칩과 같은 첨단 기술은 한미 서로에게 좀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에 있어서도 한국전략사령부를 설립해가지고 이런 현무 파이브와 같은 그런 강력한 재래 무기로 개발해야 되고 이런 그래서 한미 동맹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단순한 보호적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포괄지 전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한미일 삼국 간의 어떤 파트너십도 이렇게 많이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현대화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철통 같은 동맹이 아니라 티타늄으로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런 어,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부담 소유. 이제는 한국이 뭐 방위비 내고 미국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자국 방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개념. 미국과 같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맹을 뭐 전략을 개발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지 미국이 주한미군을 가지고 우리를 꼭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밌는 그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그런 데서 발표 기고된 건데 밑에 있는 이 마르쿠스 이제 가라우카스라는 스카스라는 이 사람이 전 그 주한미군 안보 전략실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철통 같은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그런 동맹은 이미 이제 시대가 지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티타늄 같은 동맹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재밌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 마르쿠스 브라우스카스라는 사람이 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 전략 메모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에서 조금 했는데 다영역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고 북한 미사일이나 항공기 파괴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군사적인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작전 및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군사력 억지력과 전략적 지식을 이렇게 예, 이게 동시에 제재 조치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한 그런 인권 우선 접근 방식이라든지 정보, 포괄적인 정보 캠페인, 그다음에 한국이 이런 통일에 대한 그런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복잡한 이제 지정학적 그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이게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잘 해온 것처럼. 그 다음에 적대국 중국의 북한의 그런 조작들이 지금 광범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적대감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그런 한미 동맹을 그런 중국에 대한 봉쇄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조금 더 우리도 좀 발전시켜서 부담을 공유하는 뭐 이런 단순한 그게서 이제는 조금 더 글로벌하고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광범위한 그런 파트너십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 단순히 뭐 150억 불을 주고 뭐 안 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동맹관계, 확실한 이런 대등한 동맹관계에서 북미 동맹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